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서울시 강남갑 선거구에 당선된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가 탈북하고 한국에 온 지 3년여 만에 벌써 18억 원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태 당선자는 탈북한 지 만 4년도 되지 않아 부동산 8억 9천만 원, 금융자산 9억 7천5백만 원 등 총 18억 6천5백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1992년생과 1997년 두 아들도 각각 1억 4천여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한 재산 목록에는 강남구 논현동 주소지 부동산이 빠져 있어 누락된 강남구 소재 부동산 가액을 추가하면 태 당선자의 총 재산은 좋게 20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신고한 18억 원의 재산은 제가 대한민국에 온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런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소한 그런 불법적인 의혹도 저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형성 과정을 걸쳤고 또 제가 한 해에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짧지만 저는 한 해에 1억 이상 세금을 바치고 있는 그런 고소득자로서 저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고 지난 4년 동안 강연과 저술, 인터뷰와 각종 활동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랑스럽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책을 2권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책을 써가지고 인류학 대한민국 문단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오른 작가들은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6일 새벽 SBS 개표방송에 나온 태 당선자는 이번에 신고한 18억 원은 제가 대한민국에 온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룬 재산이라며 사소한 불법적인 의혹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와서 지난 4년 동안 강연과 저술, 인터뷰, 학술 활동 등으로 자랑스럽게 벌었고 책 2권은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세간의 탈북자 태 당선자가 짧은 기간에 어떻게 18억이나 되는 큰 재산을 모았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태구민 후보가 여기 와서 강연도 많이 했고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재산을 모은 것이지 자유시민으로서 그야말로 그게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자유로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개인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거티브죠. 그러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태 후보자 개인이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네거티브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는데요. 김성곤 강남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태 후보자의 재산신고 목록에 거주지 부동산이 누락된 사실과 두 아들의 1억 4천여만 원의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부자가 되는 자유가 있는 대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강남의 정서는 부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부자를 거부하는 것이며 부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태 당선자의 재산 형성 과정의 논란을 떠나 과연 한국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18억 원을 모을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3년여간 짧은 기간에 말이죠. 태 후보자는 강남갑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5, 60년 이상을 산 다른 후보자들은 태 당선자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만한 재산을 못 모은 걸까요? 한국에서 나서 자란 50대 보통 가장은 또 어떤가요?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중 나이 50에서 59세 가구의 평균 총 자산액은
4억 9,345만 원이고 금융자산은 1억 2,643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55세의 태당선자가 우리나라 50대 보통 가구보다 약 3.8배나 많은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소득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에 드는 가구의 평균 자산액은 9억 4,663만 원이었는데요. 한국에 사는 상위 20% 고소득층도 태당선자의 신고재산의 절반 정도만 소유하고 있을 뿐인 거죠. 만약 고액 자산가와 비교하면 달라질까요? 자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20%에 드는 가구의 평균 자산액은 13억 110만 원이었고 태당선자의 신고재산은 이보다 1.4배는 많았습니다. 태당선자는 한국에 온 지 만 4년이 안 돼 우리나라 상위 20% 안에 드는 고액 자산가가 된 겁니다. 내친 김에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우리나라 최상위층과 비교해보자면 소득 상위 20%와 자산 상위 20%를 동시에 고려하면 태당선자는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에 해당하는 VIP에 속하는 거죠. 이들 최상위층 가구의 2019년 평균 자산액은 14억 6,659만 원인데요. 태당선자의 재산이 이보다 많으니 결국 태당선자는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인 VIP에 속하는 매우 특별한 계층인 셈인 겁니다. 서울의 강남갑은 대한민국의 부자 가운데 최고 부자만 모여 산다는 곳인데요. 18억 재산은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지역인 거죠. 아파트 시세만 30억을 훌쩍 넘는 게 질비하고 따라서 태 후보자는 강남갑에서만큼은 특별히 내놓으라 할 만한 부자도 성공한 축에도 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의 보통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또 재산을 모으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불가능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헬조선입니다. 태 후보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지 또한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단 하나의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면 그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쩌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겠죠. 그런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온전히 인정해주는 일은 아마도 힘들 겁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를 향한 조롱과 조소들, 그 이유는 강남갑 주민들의 알 수 없는 선택의 기준과 불투명한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빨갱이를 선택한 강남은 또 다른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의 저국입니다. 강남은 저의 고향입니다. 2016년 제가 저희 저국 대한민국으로 올 때 저희 남은 생을 저희 저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굳게 마음 다졌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여 주심으로써 저의 다짐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처음 지역구 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저는 강남의 여러 곳을 누비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늘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국회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명령만을 받들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강남 구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